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영상 다 시청했으면은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댓글 하나만 달아주세요. 댓글 너무 없어요. 조회수는 많은데 댓글이 없어. 조금만 좀 제발 봤다고만 좀 달아줘요. 봤다고만. 그리고 뭐 영상에 대해서 좀 수정 좀 할거나 이런 것들 있으면은 좀 얘기 좀 해주고요. 또 필요한 거 있으면은 강의 올려드릴 테니까 그런 것도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필리핀이다 보니까는 자막을 많이 못 달아요. 그래서 그거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2월 달부터는 다른 식의 제가 원래 했던 판서 강의를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보시기 좀 편하실 거예요. 이번에 할 강의는 운해형 유아들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운해형 유아가 있고 운해형 학령기 아이들 이런 아이들 특징이 있고 운해형 또 성인 특징이 있어요.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운해형 좌뇌형 연구한 게 예전에 홍영표 박사님이 했었고요. 저는 그거랑 약간 방향성이 달라요. 저는 아이들 학습 위주로 운해형, 좌뇌형을 나눠가지고 어떠한 상황들이 펼쳐질까 이거를 제가 개인 연구를 한 거고요. 홍영표 박사님 같은 경우는 뇌 자체를 운해, 좌뇌 분리를 해가지고 나타나는 특징 그거까지만 하신 분이에요. 근데 뭐 거기서 더 하셨는지 그건 아직 영상상으로는 확인이 안 돼요. 근데 저는 그 같은 강의이기 때문에 저는 결을 달리 해가지고 거기를 학습에다가 또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아이들의 생활 습관, 생활 패턴 또 그것을 인해서 학습에 대해서 장단점 이런 것들을 따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결이 달라요. 일단은 지금 강의는 운해형 유아 아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책 읽는 것보다 듣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청각 자극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음악 이런 거 많이 시키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듣기 위주의 많은 교육을 시켜주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운해의 특징이 굉장히 많이 가진 아이들은 길거리 가다가 노래만 나오면 막 춤을 춰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영어 교육 시킬 때도 리딩 라이팅보다는 리스닝부터 많이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듣기 위주로 그냥 끝까지 욕심내지 마시고 7살 8살 때까지 리스닝 위주로, 그리고 괜찮으시면은 초등학교 1학년 그때까지 계속 리스닝만 시켜요. 그러면은 많이 듣다 보면은 막 말하고 싶어 미치거든. 그러면은 그때 말을 하면은 아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 돼요. 뭐 굳이 학원 보낼 필요도 없고, 대신 아이를 영어를 시키겠다고 마음 먹으면은 부모님도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돼. 부모는 영어를 못하는데 영유를 보낸다? 이거는 잘못된 거야. 애 영어를 했을 때 대화할 상대가 없잖아요. 그럼 애들 미쳐버려요. 그러니까는 부모가 영어를 못했을 때는 절대 아이 영유 보내시면 안 돼요. 두 번째, 한글 읽기나 쓰기 또 연산을 싫어해요. 이거는 할 줄 알아도 싫어요. 얘네들은. 운해형 아이들 중에 직관력이 굉장히 높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굳이 한글을 엄마가 안 가르치고 또 쓰기를 가르쳐 주지도 않고 연산을 굳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얘네들이 해요. 눈으로 본 거 가지고 대충 그게 감이 잡혀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직관력이 조금 높은 아이들에 한해서예요. 그게 안 좋은 아이들은 그냥 방치형 육아를 했던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못해요. 그러니까 뭐 따로 자네 공부 시킨 건 없습니다. 애들 책도 안 읽혔습니다. 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들 보면은 우리 쪽도 아무것도 안 시킨 거야. 뭐 만들기든 그리기든 뭘 시켜야지. 그런 것도 안 하고 집에 뭐 아들 딸 그거 맞춰가지고 그런 장난감을 놔주던지, 그다음에 어렸을 때 소근육 활동이랑 또 시켜주던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안 시킨 거야.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안 시켰는데 아이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당연히 아무것도 못하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 아이들은 운에도 발달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도 학습 공부를 힘들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유아 시기 때 만약에 아이들이 할 줄 알아도 애들이 티를 안 내고, 그리고 그걸 억지로 치려고 하다 보면은 운해형이 좀 강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돼. 왜냐면은 이 자네가 많이 성장을 안 하고 지금 성장 도중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이제 막 부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인큐베이터에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시키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망가져요. 이거 엄마 뱃속에서 그 10달 묵어서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강제로 빨리 키우겠다고 9달, 8달에 꺼내버리면 어떻게 돼. 큰일 나는 거지. 그래서 이 운해형 아이들한테는 절대 읽기 쓰기, 그 다음에 쓰기 순서 이런 거 강요하면 안 되고, 아이가 한다고 했더라도 그래서 그걸 가르쳤어. 그러면 막 강제로 막 책 읽기 이런 거 시키면 안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책 읽기 싫어한다고. 그러니까는 듣기 위주의 동화책을 차라리 누가 얘기
얘기한 거를 많이 들려주던지 엄마가 차라리 읽어줘. 책 육아를 할 거면은 해도 돼요. 대신 엄마가 7살 때까지 읽어줘요. 그게 책 육아예요. 아이가 책을 읽는 순간 책 육아가 아니라 학습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활동 에너지가 넘쳐요. 활동 에너지가 넘친다는 건 뭐냐면은 얘네들이 생각, 호기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 두리번거리고 이거 신경 쓰고 저기 신경 쓰고 막 뛰어다니고 막 이래요. 그리고 보통 에너지가 운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에너지가 애들이 많이 움직일수록 에너지가 점점 늘어나.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계속 뛰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 키카나 또 이런 놀이공원 가면 애들 막 미치는 거야. 그리고 이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식당 이런 데서도 막 뛰어다니는 건데 그런 거를 좀 절제 훈련을 시켜야 돼요. 공공장소에서는. 그걸 또 애들 뛰어다닌다고 엄마들끼리 티타임 갖고 뭐 식사한다고 애들을 방치하다 보면 옆 테이블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치려고 그러면은 최대한 어린 시기 때 그러니까 애들 막 찡얼찡얼대고 막 울 때 그럴 때 가는 게 아니라 한 36개월 전후로 해가지고 일부러 공공장소를 간 다음에 거기서 훈련을 시켜야 돼요. 공공장소에서는 절대 뛰면 안 되고 다른 사람한테 방해를 해주면 안 된다라는 그 사회성을 교육을 시켜야 애들이 48개월부터 공공장소에 가면은 가만히 있어요. 힘들지만 가만히 있어요. 그런 훈련을 36개월 전후로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아이 교육 중이라고 좀 양해를 부탁한다고 옆 테이블에 얘기를 하면은 이해를 해줘요. 공공장소에서 좀 조용히 하는 연습을 시키려고 데리고 왔으니까 조금만 양해를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아이를 키워보시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이제 막 바쁜 시간에 가지 말고 좀 한가한 시간에 가셔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활동 에너지가 넘치면은 나타나는 증상이 또 하나 있어요. 애들이 늦게 자요. 이 에너지를 다 소모하기 전에 애들이 잠을 안 자요. 그래서 그 활동 에너지가 많으면은 뇌 활동이 굉장히 좋다는 소리고요. 늦게 자는 아이일수록 우뇌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엄마들은 얘를 9시에 재우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 에너지를 최대한 많이 소모되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시켜야 돼요. 매일매일. 그게 엄마의 숙명이에요. 그러다 보면 아이의 IQ 수치가 그냥 막 기하급수로 올라가요. 근데 활동량이 많다 보니까는 주변 사람들은 싫어할 수가 있어요.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서 싫어할 수가 있어요. 애들이 너무 활동적이다 보니까. 그런 거는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아이에 따라서 다르니까 제가 어떻게 하라는 말은 못 하겠어요. 반대로 보면은 자녀형 아이들은 그냥 일찍 뻗어서 자요. 뇌 활동이 적기 때문에 하루 종일 뭐 책 보고 이런 거밖에 안 하기 때문에 뇌 활동이 적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 에너지 양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몸을 움직이는 걸 싫어해서 밖에 안 나가려고 해요. 그런 건 있어요. 그건 이제 자녀형 아이들 얘기할 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 번째, 아이들이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왜냐면은 아이들이 이런 호기심 자극 이런 것 때문에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 근데 궁금하게 많다는 거는 아이들이 벌써 생각, 창의, 공상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때 이게 많이 됐을 때 애들이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엄마들이 그거를 묵살시키거나 대답 안 해주다 보면은 그런 생각하는 능력이 거기서 이제 끝나버려요. 더 이상 성장을 안 해요. 예. 아이들이 궁금한 거 있어도 풀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끊겨버려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가 왜라는 질문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박수 쳐야 돼. 이제부터 얘가 본격적으로 뇌가 상상과 생각에 관련된 뇌가 본격적으로 성장하는구나. 이거를 인식을 하시고 그때부터 기뻐하셔야 돼요. 나중에 아이를 생각 상상이 나중에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야. 지금 왜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그 1년, 2년 사이에 엄청나게 그 생각과 상상 에 관련된 뇌가 그냥 미친 듯이 그냥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많이 이용해서 아이가 질문했을 때 아이 수준에 맞게 어떻게 대답을 해줄 것인가. 만약에 엄마가 대답을 못했으면은 아빠한테 넘기든지 아니면은 그걸 이따가 대답을 해줄게 해서 엄마 메모를 해놓고 이따가라도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거 오래 안 가요. 길어봐야 2년. 영재성 가진 애들은 3년까지 가요. 그래서 그때가 최고로 생각에 관련된 뇌가 발달되고 그렇게 생각에 뇌가 발달된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이런 수학 같은 걸 잘할 수가 있어요. 알고 계셔야 돼요. 다섯 번째. ADHD라고 많이 착각을 해요. 이유가 뭐냐면은 아이들이 호기심 많고 이런 카피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 개를 이렇게 막 보려고 여기저기 신경 쓰고 또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한다고 생각해요. 왜? 유치원에서는 학습이기 때문에. 교육부 소속이거든요. 교육부 소속인데 아이들을 5살 때부터 하는 것 자체가 원래 잘못되긴 했어요. 원래 유치원은 7살에 가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어린이집을 원래 6살까지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기 교육 때문에 점점 내려온 거죠. 그래서
우뇌형 아이들은 일반 유치원이 맞지가 않아요. 특히 영유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숨유치원 이런 데 보내서 자유분방하게 뛰어놀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일반 유치원, 학습식 유치원을 가게 되면은 당연히 우뇌형 아이들은 그쪽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문제성이라 생각하고 그런 아이들을 그냥 ADHD라고 인식을 해요. ADHD가 뭔지는 몰라요. 그 선생님들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런 학습식 유치원에서 가만히 있는 아이들만 보다가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여기저기 신경 쓰는 아이들, 관심도가 높은 아이들, 이런 데 아이들을 보면은 무조건 문제아라고 인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ADHD를 인식하고 ADHD라는 피드백을 줘버려요. 그럼 엄마가 그때부터 걱정이 돼가지고 진짜 아이가 ADHD인지 착각을 하고, 그리고 이런 교육열이 심한 곳에서는 우뇌형 아이들을 거의 다 ADHD라고 인식하고 그냥 바보 취급을 해버려요. 그래서 교육열이 굉장히 심한 곳은 학원이든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이 우뇌형 아이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해버려요. 그래서 애들이 학교 가기 전에 많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고요. 엄마들도 그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애를 ADHD로 인식하고 잘못된 육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좌뇌형 어머니랑 상극이에요. 좌뇌형 어머니들은 깔끔하고 깨끗하고 정리정돈하고 또 단답형으로만 얘기하게 하고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 걸 싫어해. 애들이 많이 움직이는 걸 싫어해. 공부하는 걸 좋아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공부 위주의 학습식 육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뇌형 아이들하고 상극이 돼서 많이 티격태격하고, 그러다가 어머님이 포기를 하면은 아이들이 정상으로 자라요. 근데 그거를 포기 못하고 강제로 엄마가 원하는 대로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우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학교 가기 전에 최소 경계성 지능, 심하게는 경계성 지능으로 인한 ADHD가 진짜 걸려버려요.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일곱 번째, 우뇌형 아이들은 개념이 잡혀야 이해를 해요. 이거는 무조건 이거야. 1 더하기 1은 2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이가 왜? 이 왜라는 이런 걸 많이 해요. 저도 우뇌형이다 보니까는 아이가 문제가 생기면은 왜? 아이를 책 육아를 일찍 해야 된대. 왜? 왜 일찍 해야 될까? 빨리 영어를 해야 된대. 왜? 이런 왜라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해서 그거를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분석을 해서 그것이 납득이 됐을 때 아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납득이 안 되면은 맞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요. 1 더하기 1은 2라고 했는데 아이가 1이라는 개념을 모르고 2라는 개념을 모르는데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면은 아이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뇌형 아이들한테는 1이라는 개념, 2라는 개념, 3이라는 개념을 알려줘야 돼. 그리고 3개가 있었을 때 이거를 3이라고 그러고 숫자로 3이라고 쓰고 다른 말로는 셋이라고도 한다라는 거를 이거를 일일이 다 이해를 시켜줘야 돼.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원리 분석 타입이기 때문에. 그게 육아가 힘든 이유가 우뇌형 아이들은 그런 게 힘든 거야. 대신 이것이 6살, 7살 때까지 충분히 돼 있으면요, 나머지는 그 원리 파악을 혼자 하려고 해요. 아이들이 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우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 처음에 한 6살 때까지가 육아가 좀 어려워. 근데 6살이 지나면은 쉬워요. 좌뇌형 아이들은 빨리 순응하게 하는 훈련을 하게 하면은 쉬워. 그런데 학교를 간 다음부터 어려워져요. 애들이 엄마 지시가 없으면 애들이 움직이지를 못해. 그러니까 항상 엄마를 귀찮게 해. 학교를 가면 그냥 될 줄 알았더니 엄마가 지시 없으면은 못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뇌형 아이들은 던져만 주면 알아서 노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걸 학습식으로 시키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뿐이고요. 그리고 좌뇌형 어머니들은 아이가 원리를 이해한다는 것 자체부터 이해를 못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해.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학원이나 이런 데다 던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원리 이해를 못하면은 아이를 어떻게라도 가르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 무조건 외우게 하는 이런 방식은 맞지가 않아요. 이걸 외우면 되는데 왜 이걸 이해를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아이에 따라서 원리 이해를 알아야지만은 이해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조기 교육 권장하는 유튜버들이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라는 것 자체가 벌써 말이 안 된 거야. 왜냐? 얘네들은 아이를 통으로 보는 거고, 그러면 그걸 따라오는 애들 누구만 따라와? 좌뇌형 아이들만 쫓아오는 거예요. 그럼 우뇌형 아이들은 다 망가진다는 소리야.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발언, 아이를 통으로 보는 이런 발언 때문에 결국은 손해보는 거는 우뇌형 아이들이 손해보고 학교 가기 전에 우뇌형 아이들이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학습시킬 때, 우뇌형 아이들을 학습시킬 때는 항상 원리 이해 학습을 시켜야 돼요. 그것을 할 줄 모르면은 어머니들이 그거에 관련돼서는 좀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에 대해서 아는 거는 엄마뿐이 없어. 남이 해줄 수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해야 얘가 이해를 할까를 본인 스스로, 엄마 스스로 그거를 해본 다음에 엄마 스스로 터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제가 아이를 직접 보지 않는 이상은 아이한테 어떻게 하세요라는 그런 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덟 번째, 학교 수업을 어려워해요. 학교 수업을 어려워한다는 것 자체가 학교는 거의 다 보면 좌뇌식이란 말이에요. 좌뇌식 학습하고 얘는 지금 우뇌식 개념 학습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잘못 만나게 되면은 암기식, 주입식으로 간단 말이야. 선생님들도 대체적으로 사자 직업이기 때문에 좌뇌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뇌 아이들을 잘 이해를 못해. 그리고 대체적으로 수업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뇌형 아이들이 못 쫓아오는 거를 문제라고 인식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좌뇌형 아이들 위주로 수업을 많이 해요. 그리고 아이가 이해를 못하면 그냥 외워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어떤 심한 선생님들은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선생님들이나 강사들이에요. 수학도 암기 과목이니까 무조건 공식 외워서 나가라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쳐가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수학으로 사고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너는 수능을 위한 수학만 해. 대신 너는 20살 넘어서는 네가 수능을 위한 수학을 한 거는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수학적 사고력을 늘리는 게 아니라 너는 단순히 수능을 위한 수학만 하라는 거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약 12년 동안 수학이라는 공부를 하는 그 시간이 머릿속에서 나중에 날아가고 오히려 안 좋은 습관이 달리게 되는 거야. 암기식 한다는 거는 대학교를 졸업해서도 모든 거를 한 가지 생각밖에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안 되고 안 될 때 쓰는 방법이긴 해. 근데 초등학생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진짜 그 인성 쓰레기인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수학은 암기식이 아니에요. 단순 반복식이 아니에요. 조기 교육을 하면서 유형별 암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초등학교까지 하다가 안 된 아이들, 중학교 때부터 진짜 대학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쓰는 방법이긴 하지만은 초등학생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 이거는 진짜 쓰레기 중에 개쓰레기인 사람들이에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아홉 번째, 주입식 암기력은 낮고요. 경험 암기력이 높아요. 왜냐면은 주입은 세뇌를 시키는 거야. 너는 이거를 해야 돼. 세뇌. 너는 어렸을 때부터 책 육아에서 책을 무조건 봐야 되는 세뇌. 너는 아무 생각 없이 어렸을 때부터 무조건 영어를 해야 돼. 세뇌. 이런 세뇌식 교육을 시키는 거야. 이 아이가 왜 영어가 필요한지, 또 연산이 왜 필요한지 이런 걸 모르잖아. 아직 얘네들은 미래를 모른단 말이에요. 엄마가 시키니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이런 주입식, 세뇌식 이런 교육들, 이런 것들을 좌뇌형 아이들은 따라 하긴 하는데 우뇌형 아이들은 또 왜? 이걸 왜 해야 돼? 이걸 해서 나한테 무슨 도움이 있어 나중에?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우뇌형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미래지향적이에요. 미래에 내가 이걸 필요하다고 생각 때문에 해요. 근데 지금 당장 현실에 이것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게 되면은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주고 납득을 시켜야 아이가 아하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구나 하고 하게 되면은 이게 교육이 취미생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더 잘하게 돼요. 우뇌형 아이들이. 그런데 이걸 납득 안 시키고 강제로 집어넣게 되는 순간 아이들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발생되면서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발생되면서 오히려 기억력이 떨어지고 지능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거 알고 계시고 너무 주입식 암기식 교육 시키지 마시고요. 그리고 굳이 시켜야 된다고 하면은 아이를 먼저 납득을 시키고 하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열 번째, 아이들 말에 핵심이 없어요. 근데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어린 시기에는요, 말을 단답형으로 하는 아이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래 어린 시기에는 말을 장황하게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화용 언어가 늘어나요. 근데 단답형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아이들의 화용 언어가 떨어지고 요런 아이들이 나중에 문해력이 떨어지게 돼요. 근데 엄마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말을 단답형으로 짧게 요약으로 얘기를 하면은 와, 얘 논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논리라는 말은 팩트가 들어가야 되는 말인데 팩트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 논리적이긴 하지. 딱 그 얘기만 팩트만 딱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건 아니에요. 논리를 뒷받침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 논리적이 아니라 이거는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기 때는 말을 장황하게 길게 하는 아이들이 나중에 학교에 가서 긴 문장을 읽었을 때 이해를 해요. 근데 말을 짤막하게 단답형을 하는 아이들은 나중에 영어를 하더라도요, 영어를 대화를 할 때도 한국말 하듯이 단답형으로만 얘기를 하고 핑퐁이 안 돼요. 그리고 얘가 거꾸로 질문은 절대 안 해요. 누가 물어본 거에서
대답만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엄마한테 요구만 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어떤 거에 대해서 상황에 대한 질문은 안 하고요. 엄마 나 이거 해줘. 그래서 엄마가 대답만 나오는 그런 한 번 딱 라운드죠. 그것 대화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갔을 때 아이들이 문장 이해력이 떨어지고 서술형 문제 나오면 애들이 한 줄만 쓰는 거야. 두 줄 이상 나오면 이해를 못해. 단 한 번도 학교 가기 전에 두 문장 이상 아이가 대화를 한 적도 없고 두 번 이상 엄마랑 핑퐁을 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거의 단답형으로 대답만 했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은 책 많이 읽으면 되지 않냐? 그거는 다른 거예요.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랑 그거를 출력하는 거랑 달라요. 책으로 읽는 거는 머릿속에다가 지식을 집어넣는 일이고 이 출력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출력하는 거는 연습을 해야 돼요. 말하는 연습. 혼자 많은 얘기들을 하고 역할극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게 되는 건데 왜냐? 집어넣는 거는 그냥 지식만 집어넣는 거고 거기서 이해를 못하는 거는 또 그거는 다른 영역에다 집어넣는단 말이야. 이건 내가 쓸모없는 영역으로 집어넣는 거고 내가 이해를 한 것만 베르니케 영역에서 담당을 해요. 그리고 출력하는 거는 베르카 영역에서 담당을 하는 건데 내가 많이 이해를 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말하는 법을 모르면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구증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말을 다 못하는 거고 선택적 항구증이 있는 아이들은 엄마나 친한 사람한테는 많은 대화를 하는데 그 외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못하는 게 선택적 항구증. 또 어떤 장소에 갔을 때 거기서 얘기를 못하는 걸 선택적 항구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실어증이 있어요. 상대방 얘기하는 거를 이해를 못하는 게 베르니케 실어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보통 대화가 많이 없던 집안들 그리고 엄마가 보통 요구하고 아이가 대답만 했던 이런 집안들을 대체적으로 보면은 많은 대화들이 없었기 때문에 엄마랑 대화하는 거 외에 다른 대화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이가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아이가 수용 언어 거기에 있는 단어가 별로 없는 거예요. 수용 언어가 단어 뜻을 이해하고 내가 아는 단어야. 만약에 아이한테 영유나 책 육아를 통해 가지고 만 단어를 알려줬는데 실질적으로 얘가 뜻을 아는 단어는 100단어뿐이 없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단어들을 많이 알려준 거야. 책육아나 또는 영유 같은 데서 뭐 고3 때, 고2 때, 대학교 때 해야 되는 이런 단어들을 알려줬어. 그러면 아이가 이해를 못해. 그러면 그 단어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러면은 다 쓸모없는 단어가 되는 거야. 실질적으로 얘가 뜻을 아는 100단어뿐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 100단어를 가지고 아이가 얘기를 해야 돼. 아이가 아는 단어가 만 단어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용 언어가 100단어면요. 아이가 100단어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이가 6살, 7살 되면은 벌써 들려오는 내용 자체가 달려요. 아이가 그거를 이해를 못하게 된단 말이야. 100단어의 수용 단어로 무슨 이해를 하냐고. 이해를 못해. 그러면은 아이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100단어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고. 그러면은 오히려 화용 언어도 떨어지고 아이가 말을 점점 못하게 되면서 이게 항구증이 생길 수도 있고 실어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말을 못하는 거를 베르니케 실어증이라고 그러고 수용 언어는 되게 많이 알아. 수용 언어는 만 단어, 10만 단어를 아는데 말을 해본 적이 없네 아이가. 말을 해본 적이 없어 제대로. 내 주변에 말할 사람이 없고 만약에 영어 단어를 다 이해를 하면서 3,000 단어를 알고 있어. 그런데 아이가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나랑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야. 엄마가 영어를 못해, 아빠가 영어를 못해. 집에만 가면 혼자 떠들어. 그렇다고 아이가 역할놀이 하는 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못해. 그럼 집에 가서 그냥 혼자 떠들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지 주장을 펼치는 얘기는 하는데 상대방이 무슨 질문이 들어오면은 뜻은 이해하는데 말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해. 이거를 베르카 실어증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이런 실어증 증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를 갔는데도 아이가 말을 이해를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이러다 보면은 혼자 지내게 되고 그 현상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있는 문제를 풀 때 이해를 못하는 현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영유 다녔던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문제를 풀 때 문장 이해를 못 해가지고 1학년 때는 쉽지만은 2학년 3학년부터 점점 어려워져서 3학년 때부터 문장 이해를 못 해가지고 학교 수업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요. 또 책 육아를 많이 했던 아이들, 집에서 책을 많이 읽었던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집안에서 대화가 없어. 그래서 이 화용 언어나 수용 언어보다는 그냥 단어만 많이 쌓는 이 작업들만 많이 해서
아이들이 그냥 책을 읽는, 글씨를 읽는 이상한 습관이 생기면서 학교에 가서 수업을 했을 때 또 문제를 풀 때 문장 이해를 못해.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많은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밖에서 사회생활도 많이 해야 되고 타인하고도 많이 대화를 해야 되는데 집에만 있어서 집에서 책 육아만 했던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수업할 때 문제를 풀 때 글씨를 읽으면은 글씨 이해를 못하게 되고 글씨가 두 줄 이상 세 줄 이상 또 어떤 본문을 읽는 거 이런 것들을 어려워해요. 읽으면은 한 두 줄 읽잖아요. 그럼 세 줄째부터 두 줄 읽었던 거를 까먹어요. 그거 계속 읽으면은 앞에 읽었던 거를 다 까먹게 돼. 그래서 아이가 이해를 못하게 돼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책 육아를 많이 했던 아이들이 이상한 습관이 잡혀요. 아이들이 글씨만 읽는 이상한 습관이 잡혀요. 요거는 제가 또 자녀형 아이들 특징할 때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세하게. 하여튼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면서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해형 아이들처럼 이렇게 말을 많이 했던 아이들이 나중에 학교 가서 글 본문을 읽을 때 글 본문 자체를 다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말 많은 아이들이 좋고요. 요즘 엄마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한 줄 줄이기, 짤막하게 해서 요약 정리하기 이런 거에 틱톡 챌린지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챌린지들을 한단 말이에요. 한 줄 요약. 이런 엄마들이 애를 낳게 되면은 아이들이 짧게 요약하는 거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를 더 똑똑하다고 느끼는 거야. 왜? 본인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나랑 비슷하면 똑똑한 거야, 원래 아이가. 근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본인들은 문제의식을 못 느끼게 되는 거지. 왜? 그 챌린지가 하기 전까지는 멀쩡했거든, 엄마들이. 근데 챌린지가 그 유행이 되면서 아이를 유행성 육아를 키우게 되면서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행성 바이러스처럼 지금 이상한 조기 교육이 퍼지면서 아이들이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악화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10가지를 설명했어요. 이거 다 하려면 또 1시간 걸리니까는 두 편으로 나눠서 제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것으로 일단 1편 강의 끝내도록 하고요. 요거에 대해서 밑에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라고 제발 댓글 좀 써주세요. 아니 뭐 반응이 없으니까는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몰라. 근데 조회수는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아니 지금 별로 많지는 않아요. 뭐 몇백 개, 1000회 이렇게 있는데 제 원래 본 채널이 조회수가 이렇게 200개 미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많은 것 같아가지고 휴가 기간에 와가지고 계속 그냥 하루 종일 영상 작업만 하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제발 댓글 좀 남겨줘요. 댓글 아니면 좋아요라도 해주던지 둘 중에 하나만 좀 해줘요. 둘 중에 하나만 영상 시청 후에 부탁해요. 네, 이것으로 강의 끝마치도록 하고 저도 그런 것들이 있어야 더 신나서 제 개인 시간 다 할애해가지고 또 영상 더 올려드릴 테니까 저도 신이 나야 더 많이 올려요. 그리고 좀 제발 부탁 좀 해드릴게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1차 강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